최근 여야가 대립하는 전국의 핵심 현안은 예산안 처리, 공무원 연금 개편, 그리고 사자방 국정조사 이렇게 세 가지로 보입니다. 여야는 이들 중에서 서로 원하는 걸 주고받는 이른바 빅딜을 하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 연금과 사자방 국정조사를 연계시키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예산안에 사자방을 연계시키려고 합니다. 예산안 심의 마감 시점은 다가오고 과연 심의기간 연장 없이도 새누리당이 단독 처리를 할 것인지 이것도 관심사입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중계카메라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보아 PD, 여야의 빅딜 셈법이 확연히 다른 것 같군요. 각자 뭘 주고받으려고 하는지 정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새누리당은 공무원 연금 개편과 사자방 국조를 한 테이블에서 논의하자, 즉 국조를 받을 테니 야당은 공무원 연금 연내 처리에 협조하라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빅딜 구상은 지난달 31일 여야 세월호법 협상 자리에서 처음 나온 후 지금까지 2주 이상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예산안 처리가 급하다면서 사자방 국조는 정기국회가 끝난 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국조와 예산안을 연계하려는 야당의 시도는 안 된다는 뜻이었지만 뒤집어 보면 정기국회 후에는 사자방 국조를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고 결국은 연금 개편 연내 처리와 맞바꾸자는 뜻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나 민주연합은 사자방 국조와 연금 개편의 거래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민주연합은 여당이 당장은 예산안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는 점을 활용해 예산안 처리에 협조할 테니 사자방 국조에 대해 더 분명한 답을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민주연합이 누리과정 보육 예산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라고 최대한 버티는 것도 예산안과 국조 연계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국회 상임위 중 예산안 의결이 이뤄지지 않은 곳은 누리과정 예산으로 대립하는 교문위 한 곳인데요. 오늘 오전에도 여야 원내수석 부대표와 교문위 여야 간사가 만났지만 입장차를 좁히진 못했습니다. 네, 이 빅딜 가능성에 대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입장들을 갖고 있던가요? 네,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이강윤 정치평론가는 예산안과 사자방 국조를 주고받는 것보다는 새누리당의 생각대로 사자방 국조와 공무원 연금 처리에 주고받기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두 전문가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일정 부분 사회적 공감대도 있고 또 야당도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공무원 연금 개혁과 4대강 그리고 자원외교에 관련된 국정조사 등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여야가 서로 양해하는 선에서 딜이 이루어질 개연성은 좀 있다고 봅니다. 예산 문제를 가지고 야당이 계속 이렇게 무슨 다른 사안과 연계시키려 하는 것은 썩 그렇게 국민들 눈에 곱게 비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야당에서요. 여당 측에서는 공무원 연금 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그리고 야당 측에서는 이른바 사자방 비리 국정조사 특위를 내걸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년과 달리 국회 선진화법의 시행 때문에 새해 예산안을 야당이 무기로 삼기는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국조에 대한 여당의 확답을 전제로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이른바 조건부 빅딜 가능성을 말했습니다. 이후에 국정조사에 대한 확답을 하고 그 전제 조건 속에서 부분적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겁니다. 또 전문가들은 사자방 국조와 예산안으로 꼬인 전국을 풀 실마리는 예산과 밀접히 관련된 법인세, 담배세 등에서의 세부 합의라고 말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강윤 정치평론가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세를 좀 일시적으로 원래 2008년도 수준으로 잠깐 인상을 하고 네. 담배세에 포함되는 개별 소비세를 이제 예산에 포함시키면 네. 세입 부수법원에 포함시키면 그 정도 선에서 합의를 한다면 예산 문제는 여야가 양해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두 부분이 네. 담배세 인상 문제하고 법인세 인상 문제가 다 예산에 관련된 문제들이거든요. 법인세 부분은 약간 변동의 여지는 있다고 보고요.
부자 증세로 바로 돌아서기는 조금은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부분은 연말 정국을 넘기면서 내년 초 상황을 보아가면서 타결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결특위가 11월 30일까지 이달 말까지 예산안 심사를 못 끝내면 12월 1일 정부 예산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게 올해 처음 시행되는 국회 선진화법 규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예결특위가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에 새누리당이 과연 단독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새누리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예산안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단독 처리 강행 의지를 내보인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첫 해입니다. 건정사를 새로 쓴다는 각오로 11월 30일 자정까지 반드시 국회 예결위에서 이 신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예산안 심사 과정은 절대로 양보하거나 여야가 합의해서 심사 기한을 늘릴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을. 그러나 단독 처리를 강행할 경우 다수당이 횡포를 부렸다는 여론의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점이 새누리당에는 부담입니다. 그 점을 파고들어야 하는 민주연합은 날치기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단독 처리를 미리 견제하고 나섰습니다. 우윤근 원내대표의 오전 회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누리당의 예산심사 지침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과 경고를 보냅니다. 어제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야당과 협상을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새누리당의 예산안 수정 동의안 단독 처리 방침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수당이 날치기를 통해서 형식적인 법을 이유로 법안 처리나 예산안 처리에서는 국민들의 저항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민주연합은 양당 합의로 심의 시한을 미룰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12월 9일까지 예결위 심의를 연장하도록 새누리당에 요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